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깝게도 세계 증시에 또 한 번 큰일이 났네요. 지금 세계 증시를 보시면은 1%대 하락한 나라가 상당히 많고, 다우와 나스닥도 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됐죠.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1.79, 전날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67% 빠지고, 오늘 또 마이너스 1.79% 빠지면서 약 이틀간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던 미국 증시도 이제는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역시 0.60% 하락하면서 다음 주 시작부터서 아주 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무역전쟁 상대는 인도하면서 이제는 인도에도 추가 관세를 보복할 거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에 비해서 지난주 조정을 많이 줬으니까 다음 주는 오히려 상승하고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또 이번 주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하락장이 이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12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에 관한 이야기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영상 달러 환율 사상 최고치 돌파, 한국 증시 또 하락이 이어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8% 하락하면서 이제 약간 조정이 왔는데, 이거는 뭐 신고가 갔다가 약간 내려온 거라서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라던가 지금부터서 큰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무엇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어제는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이라서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부터서 미국 증시가 이제 이 밑을 격파하고 여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기보다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부진하게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이 코다리 무침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데,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에 이걸 넣어야지 상위 검색 순위에 뜨기 때문에 한국 뉴스들에서는 어떤 뉴스든 이걸 다 집어 넣습니다. 하지만 해외 뉴스로 넘어가면은 물론 이 단어를 넣는 것도 있지만 이 단어가 메인이 아니라 앞에는 중국의 경제지표 혹은 미국에서 공개한 PMI 지수, 이 PMI 지수가 부진해가지고 내렸다고 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거를 중점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를 틀든 드라마를 틀든 밑에 계속 자막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꼭 지구가 지금 멸망할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뒤덮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총선 기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오버한다, 그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외를 가서 제가 텔레비전을 틀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 구글에서는 현재 저 코다리 무침 단어를 못 쓰게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노랑딱지를 주고 아예 영상을 막아버렸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말을 못하고 코다리 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화요리에 지금 중자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에 차이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바로 차단시켜버리고 노랑딱지 확정,
이런 게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지금 진핑이 형 방안이라던가 그런 얘기도 잘 못 꺼내겠어요. 뭔가 대통령 이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럼프형 이야기라던가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미국이 저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어제는 미국 증시가 내린 겁니다. 물론 옵션 만기도 있고요.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내렸지.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애플이 코다리 무침 때문에 뭐 망한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썼지만 애플 주가 지금 보세요. 신고가에서 아주 잘 놀고 있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6% 빠졌긴 했지만 오른 게 빠진 거라서 그렇게 뭐 큰 타격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저 코다리 무침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합니다 그랬으면은 하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최소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얘네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전에 애플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3일 전. 근데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가면은 또 오히려 올랐잖아요. 오히려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를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런 기사 나왔으면 그냥 바로 하한가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5%, 10% 막 이 정도로 시작을 했을 텐데, 미국은 저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라던가 기관 모두 동일하게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공매도를 상환하려는 애들도 있고, 개인 중에서도. 그리고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어요. 상한가 제한이 없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매일 하한가 가는 종목, 매일 상한가를 가는 종목 이런 게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미국 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보면 정말 어메이징한데, 어제 또 제가 금요일이라서 혼자 쓸쓸하게 영화관에 갔는데 당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야간 선물을 잠깐 체크해보니 마이너스 0.15%였는데 이게 밑에서 빠지다가 한국의 야간 선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턴을 했었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으로 넘어가가지고 야, 이거 월요일날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갑자기 새벽에 다우지수가 옵션 만기일인 만큼 다우가 확 밀려버립니다. 이게 분봉 제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분봉 제공을 안 되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이쪽에서 중간에 한번 휙 올라가가지고 다시 휙 내려갔다가 종가는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올라갔을 때 한국의 야간 선물도 반등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마이너스 0.45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턴하나 싶더니 이제 다우가 내리면서 그냥 쭉 빠져버리던데, 와,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영화 보고 나온 다음에 왠지 기분만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진짜 저런 이야기가 나오든 뭘 하든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9, 그 전날에 마이너스 0.67, 이거 해봤자 2.3%밖에 안 빠졌죠. 고가에서 이틀 동안 2.3%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0.49, 여기서 마이너스 0.67, 여기서 마이너스 1.48, 여기서 또 마이너스 0.06 하면은 우리나라는 3% 이상, 코스피가 3% 이상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조정이 안 왔죠. 그리고 얘는 일주일 동안 오른 다음에 이틀 내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내리기만 하다가 더 내린 거라서 상당히 암울한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2150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음 주 장 시작하자마자 2150 깨고 시작할 확률이 높고, 2100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환율이 1200원대일 때 어떻게 됐었다, 과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요렇게 1800까지, 지수가 1800까지 다이렉트 보험처럼 다이렉트로 빠졌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 반등 나오고 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지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딱 이 정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빠졌다가 마이너스 막 0.50 이렇게 빠졌다가 종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막 V자 반등 나오겠구나. 기대를 하지 마세요. 환율이 내려가야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쉽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거의 무너졌고, 외국인이 이틀 샀다? 아니에요. 선물에서 6천억 원 팔았죠. 어제는 선물도 샀는데요 하시는 분은 어제 영상 말고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 여기 공매도 대차장고 70조 돌파,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이 영상 한국 증시 실적 시즌 마감 임박, 실적주 상승은 언제 찾아올까, 이 두 영상을 보시면은 이날은 선물 매도가 4천억 원 가까이, 이날은 6천억 원 가까이, 1조 원 가까이 선물을 매도하고 고작 현물에서 3천억 원 매수. 이거라서 얘네는 이틀 사고 3일 팔고, 4일 사고 3일 팔고, 계속 단타만 치고 빠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없고, 기관은 매도가 지금 얼마였다? 보시면은 1월 2일부터서 지금까지 판 게 8조가 넘네요. 어제 이거 7조 몇천억 원이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블록딜 물량을 포함을 하면은 8조 원이 넘어갑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조 원을 팔았는데 지수가 오히려 지금 어떻죠? 많이 빠지진 않고 2200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먹었냐? 개인이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요 개인의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나중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주식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줄이던가, 혹은 아예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제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 어제 하이닉스의 직원이 요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모두 다 경기도 음성처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미 사업장을 여기 확진자 한 분이 발생이 돼서 폐쇄를 한대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자를 폐쇄를 한다는데, 이거 엄청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너스 2% 3%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겠지만, 자, 날짜를 잘 보세요. 24일 오전까지 폐쇄. 지금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22, 23, 24. 자, 이 날짜면은 주말에 원래 쉬는데 그때 쉬면서 방역 활동을 하고 폐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타격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뉴스만 대충 보면은 삼성전자 이거 막 다음 주 마이너스 5% 빠지고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보면은 매출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또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어요. 미국 다음 무역전쟁 상대는 인도, 트럼프 다음 주 인도 방문.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 자국민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인도 쪽에도 추가 관세 부과라던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을 상대로도 추가 관세를 보복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인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인도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무언가 폭탄 발언을 하거나 혹은 또 추가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합시다. 솔직히 지금 인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대선이 지금 트럼프는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타격하면서 도발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리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감산을 시도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유가는 마이너스 0.8이 빠져서 53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3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유주, 항공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조선, 해운 이쪽은 암울함의 극치죠. 해운주 지난번에 막 좋은 레포트 나왔잖아요. LNG 수주를 하고 뭐하고 이번에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 계속 꼬시는 레포트 기사 국내에 계속 나왔죠.
가장 최근 기사는 2월 5일, 그리고 1월 달에도 계속 조선업의 부활이 나오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수주가 1위다, 뭐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기사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기술적 반등에 여러분이 너무 휘둘리지 말라.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애들 최근에 어때요? 계속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데서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조선업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2월 5일 날 저 레포트가 밤에 나왔고 그 다음날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 레포트 발로 12%가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조선업 나쁘다면서요. 하지 말라면서요. 12%나 올랐네. 기술적인 반등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더 빼버립니다. 지금은 시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 때문에 수주도 줄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기술적인 반등 한 번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내렸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런 레포트 하나에 여러분이 속고 그리고 잠깐 들어온 수급, 쇼커버링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잠깐 들어온 이런 양매수 수급 이런 거에 속아서 개인분들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고 얘네들 잠깐 단타 형식으로 몇 번 들어오고 더 팔고 튀고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시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업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잠깐 슈팅 나온 거 같다가 그걸 전체를 판단합니까? 얘네도 똑같잖아요. 대우조선해양도 2월 6일날 얼마 되지도 않은 수량 갖다가 레포트를 씌우면은 아침부터서 매수세가 혹은 동시호가 때라던가 이럴 때 조금만 돈을 들이고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는데 옛날에 이만큼 터졌을 때하고 이만큼 터졌을 때하고 이만큼 터졌을 때 보세요. 이런 애들이 이때는 막 11% 올랐는데 이때는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7% 오르고 11% 올릴 때 돈 들어온 거하고 7% 올릴 때 돈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당연히 있지만 이런 데서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이런 데 반대매매 물량도 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량을 이제 뭐 쇼커버링 혹은 이 동시호가 때 좀 띄워놓고 하면은 아예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근데 여기서 잠깐 올려놓고 다시 찌질찌질하면서 이거 빼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그랬고 더 넓게 보면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것처럼 매딜 3일 올려놓고 딱 하는 것처럼 계속 레포트 하나씩 띡띡띡띡 던져놓고 요렇게 꼬시는 게 지금 조선, 해양, 중공업 그리고 뭐 항공주 혹은 정유주 애들이 저런 짓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라는 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사드 보복이라던가 그런 거 나왔을 때 뭐 몇 달마다 계속 기사 나왔잖아요. 한한령 해제. 자, 이런 기사 봐도 2017년도에서는 한한령 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제 화장품주, 면세점주 달려갑니다. 뭐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뭐 300명 왔다. 뭐 몇백 명 왔다 하면서 그거 갖다가 오버액션 취하고 뭐하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롯데마트 쇼핑몰 정상 운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롯데마트 중국에서 철수하고 이마트 철수하고 난리 났죠. 철수와 영희처럼.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주가를 보시면은 자, 이거를 월봉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월봉인데 보시면은 저런 뉴스가 2017년도 3월에 나왔죠. 3월에 나왔는데 3월달 보시면은 빠졌어. 오히려 더 빠졌어. 더 빠지고 올라가는 척하고 더 빠지고 올라가는 척하고 더 빠지고 결국에는 지금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요. 여기. 한한령 해체가 된다.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뭐 해체되고 뭐 하고 있나요? 없죠. 아직도 한국 가수분들이라던가 연예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TV에 잘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인 방문객이 뭐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사에 현혹되고 저런 거 보고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요렇게 지금 한 뉴스 갖다가 빵빵빵빵 띄워서 여러분이 이때가 저점이다 저때가 저점이다 하면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가 이런 거예요. 저런 뉴스 보고 여기 30만원대 아모레퍼시픽을 샀어 봐봐. 그러면은 11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반토막까지 났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빠졌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거의 60%는 아니지 40% 이상 손실을 봤는데 이 위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도 여러분 돈이고 저런 사건만 한번 보면은 업황이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위로 올라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유주 그리고 중공업 해운 뭐 이런 애들이야 그냥 잠깐 몇 주씩 이렇게 몇 번 치고 올라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위로 완전히 올라가려면은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조선업은 뭐 유가가 갑자기 100달러 근처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사우디에서도 뭐 감산 소식이 계속 나온다거나 뭐 한거나 하면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 해운업, 중공업은 피하는 게 좋고 다음 주는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내렸으니까 얘네들은 내리고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반도체 쪽은 일단 빠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장 중반에도 또 많이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매우 높은데 일단 다음 주 장 시작하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보면서 얘네가 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지켜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장중에 이게 V자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우보다 지난주 그리고 금요일날 훨씬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못 나올 자리는 월요일날 아닙니다. 근데 단지 시작은 먼저 빠지고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2150선이 깨지면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2200이 깨지려는 그 찰나의 순간 개인분들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다. 이날이죠. 2020년 2월 20일. 자, 이때가 2020년도 2월의 모습입니다. 왜 오를 때는 팔고 있다가 갑자기 지수가 2200이 깨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매수로 돌변을 합니까? 2200이 드디어 깨지려는 그 순간 깨지니까 매수로 전환하잖아.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외국인과 기관이 지구방위도 후레시맨도 아니고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위험한데 이때 들어가는 거 보고 진짜 나라면 더 밀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무조건 갔어야 돼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해서 전 세계가 1%대 급등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는 20일 날 이게 빠진 게 진짜 짜증나는 게 0.80까지 올려놨다가 0.67까지 빼버렸다는 얘기는 장중에 변동성이 1% 이상 나왔고 그리고 이날도 진짜 열받는 게 아니 뭔가 호재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반응을 싹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공매도 치고 오히려 기관과 외인이 이때다 싶어서 던지는 게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뭐 취업자, 미국의 실업자 고용 뭐 지표라던가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날 상승했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밖에 없다 하는데 지준율 인하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한국 시장이 지금 크게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은 저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거 갖다가 너무 공포심을 주고 있고 그거 갖다가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계속 앞으로도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루는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다음날은 뭐 보합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그 다음날 확 빼버리고 정신이 없는 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반도체 쪽이라던가 버텨주는 섹터가 있으니까 나는 주도주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르스 때는 요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저 뭐 K사인이라던가 요 보안과 그 다음에 삼성페이 관련주가 되게 올랐었어요. 이런 애들이 2016년도 메르스 때 유행했었고 옛날에는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메르스가 2015년도 5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7월 달부터 또 9월 달까지 막 넘어갔는데 사망자도 그때 30명 넘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힘들고 증시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뿅 하고 막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고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어요. 삼성페이 관련주. 그리고 OLED 쪽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랬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있었어요. 실적이 있었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이 당시 13,500원이었던 애가 7,570원이라서 반토막이 났는데 당시에는 저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다른 주식을 보세요. 그 당시에 주가가 매일 내리면서 메르스 때 매일 내리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내렸단 말이야. 그 당시에 주식은. 그 당시에 메르스 때 주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계속 내렸고, 자, 9월 10일 때라던가 이때는 메르스라던가 이런 게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이 이때부터서 올랐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테마가 종식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 9월 달부터서 이렇게 촥 하락기에 접어들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 뒤로는 저만큼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주식이기도 하죠. 이게 뭐 지금 현재 유행하는 마스크 테마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주식인데 그 당시에는 한쪽으로 너무 과열되고 쏠리고 올라가서 고점까지 이렇게 찍고 나중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진짜 한없이 계속 내려갔어요. 한없이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언젠가 오르겠지 했지만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도 위는 터치하러 가지도 않았고 계속 밀렸죠.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PBR, PER이라던가 그런 걸로 계산을 해도 여기에서 주가가 너무 고점이 아닌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바이러스 사태라던가 뭐라던가 이제 그게 끝나면은 당시에 주도했던 주식들이 실적이 있어도 내리고 그리고 반대로 많이 빠졌던 주식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들이 더 슈팅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 지금 버티고 있죠. 근데 이 버티고 있는 주식들이 나중에 일반적인 주식이 갈 때는 쉬어가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걸로 수익이 막 어느 정도 나고 있으면은 장이 좋아지면은 더 가겠네. 그게 아니라 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파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애들이 가니까 사람들도 분산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쪽 섹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금도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도체라던가 혹은 갤럭시라던가 다른 거라던가 가는 섹터가 3-4개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너무 적고 그리고 마스크라던가 그쪽도 단발성 테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블루가 또 오르더군요. 얘는 지소미아 때라던가 그 당시에 올랐던 주식인데 어제 또 요렇게 이런 잡주성 테마가 오르는 거 보고 지난 8월에 재판이 되는 게 아닌가. 작년 8월에도 미국 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하고 그 당시에 얘가 갑자기 위로 축 치고 올라갔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 또 테마가 쏠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이라던가 갤럭시 20 관련주가 오를 것인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실적도 좋았고 지금 52주 신고가 찍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려 7% 어제같이 장이 안 좋은데도 무려 7%나 올랐는데 이게 2시 때 갑자기 확 꺾였는데 얘도 조금만 더 올랐으면 VI가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였냐면 11.5%가 올라야 되는데 여기 밑에 7%가 지금 올랐으니까 4%가 올라와야지 VI가 걸린 게 아니라 밑에서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한 2-3%만 더 올랐으면은 VI가 무조건 걸렸거든요. 저도 그걸 장중에 봤고 여기 밑에 2%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더 가면 VI 구간이었는데 VI 구간까지 꼬시고 바로 막 던지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 여기 노무라도 있지만 금요일장이라서 안 올린 것도 있는데 시간에선 좀 빠졌죠. 근데 시간의 거래가 2,000주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로 그렇게 상관할 필요는 없고 다른 쪽 OLED라던가 갤럭시 관련주 뭐 이런 애들 안 가거든요. 덕산 네오룩스가 가면 당연히 AP 시스템이랑 HB 테크놀로지가 가야지 생각을 했지만 AP 시스템 마이너스 4.5% 이렇게 됐고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몇 프로씩 내리고 있어요. 하루에 3% 4%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로 짜증나는 게 마이너스 2% 3% 이렇게 빠지는 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0 하면은 30%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은 계속 주가가 하루에 3% 여기 막 4% 이렇게 빠져.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누적되면 어마어마하게 되고, 나는 결국 하루에 다 빠지는 것보다 한 6일, 10일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시간, 기회비용도 날리고 돈도 날리게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단타는 돈을 빨리 날릴 수 있고 장기 투자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최소 지금 10% 이상 빠졌잖아요. 3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9,000원 왔으면은 최소 10% 이상 빠졌는데, 야, 덕산 네오룩스만 가요. HB 테크놀로지는 어제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 빠진 거에서 아직 반등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UTI라던가 갤럭시 폴드 관련주 옛날에 막 상한가도 갔던 애가 지금 5일째 내리고 있는데 완전히 그 섹터의 1등주 빼고는 안 올린다. 옛날에 1등주가 덕산 네오룩스였거든요. 갤럭시 폴드 때.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데가 너무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도 최근에 초록뱀, 그 다음에 손오공, DPC인데 DPC가 1등이죠. DPC는 1등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슈팅도 나오고 만원대를 지지하고 버티는데, 방탄소년단 어제 컴백했어요. 그리고 음원이 공개되고 지금 차트를 휩쓸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 또 이쪽으로 지금 쏠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방탄소년단 관련주 초반엔 좀 내리면서 시작을 하거나 올려도 좀 밀렸다가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내리면은 그 다음날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잘 안 올려.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한데, 장이 만약에 완전히 안 좋고 완전히 잡조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은 DPC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데, 얘 주포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보다 너무 급등락이 심해. 너무너무 맞죠. 눈이 부셔. 봐봐. 어제도 하루에 7% 올렸다 7% 다 빼고, 7% 올렸다 7% 다 빼고, 7% 올렸다 7% 다 빼고, 5% 올렸다가 다 빼버리고, 이런 게 막 어제 너무 심해가지고 얘 보니까 막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푼 같았는데, 이게 지금 한 몇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 종목을 여러분이 매매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대구 공연도 취소되고 만약에 전국 콘서트를 한다고 치면은 콘서트 다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방탄 같은 경우에 해외 중심인데 해외에서도 또 지금 콘서트 취소되거나 그런 뉴스 나오면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단지 빅히트 상장이라던가 뭐 선정사 선정 이런 뉴스 나오면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선정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미래에셋 대우라던가 뭐라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이게 주가가 다 빠진 다음에 그런 기사 나와서 뿅 올라봤자 위에 물리신 분들은 본전도 안 올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2위에 물리신 분들 탈출하려면 거의 27%, 28%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보이지 않나요? 나는 어제 7% 올린 다음에 VI 찍은 다음에 더 올릴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서 빼버리는 거 보고, 아, 이 주식 진짜 무섭구나 했는데 또 다시 올려. 이제 진짜 가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종가에 그냥 마이너스 2% 넘게 확 빼버리는 거 보고 진짜 주포가 무서운 놈이구나 생각했고, 이 주식은 진짜 가만히 놔둔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해도 개인분들 다 털어버리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개인분들이 지금 좀 샀는데 이분들을 또 털려고 좀 어지럽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방탄소년단 관련 뉴스가 내일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월요일날 만약에 뭐 빌보드 차트가 월요일날은 안 나오죠. 빌보드 차트라던가 뭐 그런 뉴스 나오면서 또 올릴 수도 있지만, 얘는 어제도 봤지만 짧게 장중에 짧게 치고 끝내야 되는 주식입니다. 위로 가기보다는 중간에 너무 조정이 심해요. 반대로 초록뱀이라던가 이런 애들, 여러분 3일 단일가 풀린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3일째 되는 날, 강사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째 되는 날 단기과열 풀리니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미리 사놓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르자마자 바로 팔려고 외국인 대기 타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뱀 쪽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요. 큐브엔터죠. 자, 큐브엔터가 기획사 지분 33.61%를 다 처분했대요. VTG MP에 인수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에 하한가 갔습니다. 시간에 하한가.
이게 어제 오른 이유가 뭐야? 큐브 엔터가 인수가 되는데 얘네가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업체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업체가 인수되면서 지금 이렇게 후폭풍이 크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큐브 엔터가 시간에서 한가를 갔어. 근데 이거 꼭대기에서 산 개인분들 지금 잠도 안 오겠죠. 마이너스 9%인데 다음 주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할까요? 더 빠지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인수된다 뭐 한다 하면서 꼭대기에서 상따는 아니죠. 급등주 맘대로 따라 들어가다가는 저런 기사 한 방에 그냥 무너집니다. 다음 주에 장 초반부터서 이런 종목은 내리는데 그날 증시까지 안 좋으면은 2배로 더 내리는데 참. 얘네 말고 다른 제가 연애 쪽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큐브엔터가 어디 업체에다 인수된다 뭐 그런 찌라시 썰이 돌렸는데 전혀 다른 기획사가 됐네. 아니 진짜 저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진짜 웃긴 게 YG 엔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넘는다 뭐 한다 뭐 제도약 레포트 쓰더니 다 빼버렸어. 이것까지 다 빼버리고 어제는 마이너스 5%대 딱 찍으면서 지난 저점 이쪽 깨러 갈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역시 YG 같은 경우에는 막 소문도 여러 가지 나고 안 좋은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다음에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은 특히 전국적으로 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콘서트라던가 뭐 예능 뭐 이런 거 출연도 취소되고 뭐 있다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엔터주가 많이 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엔터주 여러분 조심하세요. JYP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엔터주가 지금 연예인들 뭐 출연 자제 뭐 콘서트 취소됐다 이게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좀 힘들고 물론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내려가고 있지만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 하루에도 5% 6% 얘네들은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적게 빠지는 애들을 좀 보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런 애들을 잡아야지. 빠지는 건 당연하죠. 지금 지수 자체가 내리고 있는데 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 중에서 좀 적게 빠지거나 그런 애들을 받아야지. 많이 빠진 애를 사면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갑니다. 반대 매매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고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유예 기간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물론 증거금에 따라서 다른데 이때 돈을 그 다음날 채워놓으라고 하루 유예 기간 주고 그 다음에 좀 올라왔어. 좀 올라오면 이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채워넣어서 여기서 또 반대 매매가 나와서 그 다음날 쓱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빠지고 하락폭이 큰 애들은 지금 관종에 넣지 말고 그냥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락장에 강한 종목은 상승장이 오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 이야기입니다.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과하게 오른다. 그러면은 하락장이 끝나면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정이 옵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은 하락장에서도 강했으면 상승장에서도 더 강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장세가 좀 바뀔 조짐,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좀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바로 익절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반등과 레포트로 올라간 상승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최근에 조선업, 중공업주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었죠. 하루에 12%, 막 10% 이렇게 한번 올랐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과 전날에 나온 레포트를 보고 흥분하셔서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단순히 레포트빨 그리고 쇼커버링 이런 거는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식 하락처럼 하락할 확률도 높고 그런 큰 상승이 나오면은 진짜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 레포트를 쓴 기자나 증권회사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생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여기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이성빈님 그리고 붉은 짝대기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붉은 짝대기님은 2만원이나 후원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